안녕하세요. 콩국날입니다. 자, 오늘 소개하는 물건은 지방에 있는 주택을 하나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요. 얼마 전에 우리가 지방의 저가주택을 3억 원 이하에 대한 주택을 구입을 할 경우에는 취득세라든지 양도세를 중과부과하지 않겠다. 또는 종합부동산세에도 산입을 하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 이제 기사로 나온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농촌 등 지방에 있는 3억 원 이하의 집은 내년부터 종합부동산세나 양도소득세를 매길 때 주택수에서 빠지게 됩니다. 내용을 한번 보시면 기존에 내가 이제 수도권이라든지 조정지역에 1주택이 있어요. 근데 지방의 저가주택을 내가 일반 매매든 경매로 하든 이제 취득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2주택이 되는 거죠. 근데 기존의 주택에서 생각보다 이제 부동산이 많이 이제 올랐잖아요. 그래서 차익이 많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은 원래 계획은 1주택 비과세로 해가지고 그 차익을 갖다가 세금을 안 내려고 하는 계획을 가졌었는데 이거 지방 저가 주택을 내가 구입을 하다 보니까 뭐가 돼요? 2주택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양도세라든지 취득세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부과가 된 거죠. 취득세도 2주택이 되니까 뭐 8%가 된다든가 그다음에 양도세도 중과부가세가 된다든가 이렇게 되었단 말이죠. 근데 이 일시적 2주택 만약 기존에 내가 조정지역에 1주택이 있다고 하더라도 지방에 저가주택을 구입을 했었을 경우에는 기존의 그 비과세 혜택, 1주택에 대한 혜택을 그대로 유지해 주겠다. 또는 종부세에 산입을 하지 않겠다라는 게 이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인 거고요. 그리고 조건을 한번 볼까요? 지방의 저가주택은 어떤 것을 이야기를 하냐면 1세대 2주택자, 지방의 저가주택 한 채만 주택수에 제외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방의 저가주택이라고 해서 막 이것저것 뭐 세 채, 네 채 이러는 게 아니라 3억 원 이하 한 채에 대해서만큼만 기존의 주택 비과세에 대해서 인정을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얘를 갖다 산입하지도 않고. 그리고 아무 데나 지방저가주택이 아니라 수도권에 있으면 안 돼요. 광역시에도 있으면 안 돼요. 물론 이제 군이 있잖아요. 뭐 가령 광화군이라든지 뭐 이런 데는 이제 군 단위이다 보니까 상관이 없는데 우리가 그냥 통상적으로 지방의 저가주택은 읍면 단위 당연히 이제 속할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수도권하고 이렇게 광역시 외적인 어떤 비조정 지역의 주택들을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오늘 물건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사건 번호는 201 타경 31605입니다. 강원도 동해시 부곡동에 있는 주택, 단독주택이고요. 토지 면적으로는 꽤 크네요. 71평 정도 되고 건물 면적은 거의 44평 반올림해서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강제 경매로 나와 있는 물건입니다. 채권자, 경매를 넣은 사람이 한국건설자원공제조합이에요. 소유자는 전 땡땡이시고요. 근데 여기에 좀 특별한 것을 보면 매각 조건이 재매각입니다. 한 번 매각이 됐다가 결국은 그 낙찰자가 납부를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인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습니다라고 해서 조금 빨간 글씨로 특별히 좀 주의를 해라. 이렇게 이제 말을 하고 있네요. 그래서 봤더니 이제 일에 유찰이 돼서 10월 24일 날 1억 1,100 정도의 이제 최저가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처음에 5월 16일 날 매각이 됐습니다. 사실은 저도 요 물건 이제 한번 갔다 와봤고 조금 알고 있는 동네라 이거는 신권에 낙찰이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역시나 신권에 낙찰이 됐죠. 122%에. 보니까 입찰은 몇 명 했어요? 한 명 했네, 한 명. 그런데 대금 지급은 6월 30일까지 내라 했는데 미납을 한 거죠. 그래서 다시 10월 24일 날 매각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한번 우리가 정리를 해서 봤고요. 현재 이 감정가는 1억 5,900, 약 1억 6천 정도의 건물과 토지가 같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뭐 저는 이제 좀 요 동네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게 건물하고 주택이 같이 나왔는데 1억 6천? 나쁘지 않아. 이렇게 생각을 했던 물건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신권에 낙찰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무슨 이유인지 하여튼 미납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왜 미납을 했을까? 제가 다시 한번 이렇게 살펴봤는데 왜 한번 권리 분석을 볼까요? 권리상으로 복잡한가 봤더니 복잡한 거는 없었던 것 같아요. 이게 등기부 등본 현황인데 그냥 심플해요. 소유권이 있고 그다음에 바로 강제 경매가 있어요. 요 말소 기준점이 강제 경매인 거죠. 꽤 금액이 좀 크긴 합니다. 이제 한국건설자원공제조합이. 근데 어쨌거나 이 말소 기준점이 21년 6월 9일인데
21년 6월 9일보다 혹시 임차인이 있는 경우, 소유자가 있는 경우에는 뭐 사실 권리 분석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임차인이 있을 경우에는 요 날짜보다 빨리 앞에 있는 임차인이 있으면 안 되겠죠. 그러면 대항력이 막 생기고 복잡해지잖아요. 그래서 21년 6월 9일자 이전에 임차인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는 거죠. 그러면 보니까 김재식이라는 사람이 얘보다 빠르죠? 이게 지금 요 날짜에서 이렇게 보시면 빠르잖아.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이 대항력이 있는 거죠. 일단 여기까지는 대항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씨 이게 뭐지? 대항력이 있어서 그러면은 이렇게 낙찰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저 사람 때문에 미납이 된 건가? 왜냐면 저 사람에 대한 정체가 없잖아요. 뭐 이 사람이 1억에 살 수도 있는 거고 2억에 살 수도 있는 거고 이걸 모르니까. 그래서 저 사람 때문에 낙찰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돈을 안 냈나? 이렇게 생각을 일단은 여기까지는 해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랬는데 자, 임차 관계 조사, 채무자 겸 소유자 전땡땡한테 문의를 해본 결과 김재식이란 사람이 누구냐라고 물어봤더니 이 주택에는 거주하지 않는다고 했고 전입세대 열람내역에 전입자로 등록되어 있어 임차인으로 등록한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소유자한테 물어봤대요. 이 김재식이 도대체 뭐냐? 전입세대 열람에 있는데 그랬더니만 모르는 사람이다. 나도 잘 모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이렇게 보면 이 채무자가 2017년도에 이 집을 어쨌거나 샀는데 요 사람보다도 먼저 와 있네요. 가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 약간 유령인 사람? 그러니까 예전에는 있었으나 퇴거를 안 해가고 있던 사람이거나 아니면 뭐 가족이나 지인들 그냥 여기다 전입만 해놓고 안 빼가 있는 경우. 근데 여기서는 지금 뭐라고 그래요? 채무자가 난 모르는 사람이다. 잘 모르겠다. 우리 주택에는 살고 있지 않다. 뭐 이렇게 돼 있대요. 그러다 보니까 법원의 집행관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래 알겠고 일단 나도 뭐 누군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기에다 이렇게 써놓기는 해놨네요. 그죠? 전입만 되어 있고 실질적 임차인은 아니라고 하고 있고 그러니까 결국은 날 잘 모르겠다. 근데 이제 뭐 집행관은 그냥 임차인으로 아마 등록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볼까요? 임차인으로 등록을 했는지 안 했는지. 이럴 수가 있나? 왜 안 냈을까에 대한 것 실제적으로 여기가 못해도 평당 한 정도 이상이 되는